KKMD 785화 호주 전략 싱크탱크 ASPI 분석. 전 세계를 경악시킨 중국 신형 전투기 J-36의 등장. 그러나 6세대 전투기라기보다는 공중 순양함에 가깝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 2024년 12월 26일 전 세계 군사 전문지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중국이 공개한 신형 전투기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형태를 지닌 이 신형 전투기에 중국 당국은 J-36이라는 제식 명칭을 붙였고, 군사 전문지들은 중국이 미국의 NGAD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를 등장시켰다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 싱크탱크 ASPI Strategist 이하 ASPI는 지난 1월 3일자 기사를 통해 군사 전문지들과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SPI는 러시아가 만들어낸 5세대 전투기라는 용어를 2000년대 초 록히드 마틴이 전투기 마케팅 도구로 채택했다고 전제한 뒤, 록히드 마틴은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이 결합된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의 특성과 2000년대 초 록히드 마틴이 인식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의 특성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ASPI는 이러한 전투기 세대 분류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 오도하는 면이 더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설계는 3세대, 4세대, 5세대처럼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속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내놓은 J-36은 소위 말하는 6세대 전투기로 볼 수 없다고 ASPI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SPI는 J-36이 6세대 전투기이냐 아니냐의 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어떻게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논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해를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ASPI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개별 항공기 유형의 속도, 민첩성, 전투행동 반경 및 스텔스 성능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공중전의 전부는 아니다. 우수한 센서, 정보 처리 및 통신의 발전은 군사 작전을 변화시키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에 처음 등장한 중국의 대형 전투기 청두 J-36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지역적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제기 형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만약 중국 신형 전투기 J-36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슈퍼 크루징 능력을 지녔다면 J-36은 암속으로 순항하는 기존 서구 전투기나 폭격기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장에 진입하고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더해 J-36이 지닌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은 적대적 방어망을 돌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초음속 순항 능력 덕분에 주어진 기간 동안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J-36의 커다란 내부 무장창은 상당한 숫자의 공대지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비행장이나 항공모함, 방공포대 같은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빠른 속도와 남다른 실용 상승 한도를 갖춘 J-36은 저렴한 활공폭탄을 다른 전투기나 폭격기들보다 훨씬 더 멀리 투하할 수도 있다. J-36의 거대한 내부 무장창은 공중급유기나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중요한 지원 항공기들을 초장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한 데이터는 다른 항공기나 전투함, 위성 또는 지상에 위치한 소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J-36의 초장거리 공대공 공격 능력은 동시에 반격받을 염려 없이 안전한 거리에서 적 전투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J-36은 그 자체로 다른 군용 항공기와 전투함에 필요한 목표물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J-36 정도 크기의 대형 기체라면 덩치 큰 수동 센서 및 능동 센서들을 손쉽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J-36은 함께 비행하는 군용기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적이 감지하기 어려운 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J-36을 공중 순양함이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 있으며 순양함급인 J-36과 비교해봤을 때 어뢰정급에 불과한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서방 여러 나라들의 결정에 오히려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대만 임무의 경우 중국의 주요 적대 세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군력으로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으로 구성되며 일본, 호주,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된 다른 동맹 국가들의 지원 전력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상대해야 하는 적대 세력의 공군력은 막강하기 그지없어 중국 해군의 해상 작전 및 상륙 작전을 방해하여 작전 수행 속도가 느려지고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공 전투 능력은 중국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소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라고 부르며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국의 대공 전투 능력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지대공 무기 체계와 전투기, 공군기지 공격 및 정보전 영역이 포함된다. J-36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려면 청두 J-20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현재 공군 전력을 분석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J-20은 빠르고 은밀하며 전투기치고는 우수한 전투행동 반경을 지니고 있지만 탑재 무장은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제한된다. 중국 J-20은 미국 F-35와 마찬가지로 후방과 측면에서 더 쉽게 탐지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센서 융합을 통해 적기를 탐색 및 추적할 수 있는 현대 네트워크 환경에서 간과하기 힘든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미사일 트럭으로 사용되는 장거리 H-6 전폭기는 서태평양 전역의 적대적 공군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전투기 공격에 취약한 H-6 전폭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공군기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들을 발사해야 할 필요가 있고 H-6 전폭기에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 미사일 6발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탄두의 크기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J-36은 스텔스 전투기의 모든 속성에 빠른 속도 및 넓은 전투행동 반경이라는 요소들을 결합한 결과물이다. J-20이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없는 PL-15와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J-36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닌 공대지 미사일이 미국 및 동맹국들의 비행장 그리고 전투함을 겨냥할 것이다. J-36은 또한 자율화 기술 발전의 결과로 보다 높은 정밀도와 자율성을 지닌 무기들이나 배회형 탄약 그리고 전자전 무기를 대량으로 운반하여 투하함으로써 대량 정밀 공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36의 소형 외부 무장창은 방어 및 지원 무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J-20의 측면 무장창과 마찬가지로 확장 레일로 장착될 수 있다. 동체 전방에 설치된 투명한 대형 측면 조리개는 광시야 수동 경고 및 신호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장치일 가능성도 있다. 반구 이상의 사격 각도를 가지지만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미사일 고에너지 레이저 포탑을 기체에 통합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면 투명 필름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일 광학 체인이 컨포멀 윈도우 아래에서 좌우로 조종 가능한 레이저를 공급할 수 있다. 전투기에게 있어 속도는 생존 능력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미사일 교전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하 1.8의 초음속 순항 능력은 심지어 비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음속 순항 전투기보다 더 많은 출격 횟수, 소티를 보장해준다.
미국은 2000년대 초에 초음속 폭격기 개발을 고려했다. 하지만 9.11과 F-35 프로그램 비용으로 인해 초음속 폭격기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2001년 초에 노스롭 그루먼 엔지니어는 대응 시간과 파괴된 목표물당 투입 비용이 두 가지 성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초음속 폭격기는 크고 복잡했지만 아음속 폭격기들보다 훨씬 자주 출격할 수 있었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체의 숫자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비용이 저렴한 무동력 활공 폭탄을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투하시키면 사거리 170km의 원거리 타격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J-36의 속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된다. 만약 제2도련선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위협하기 위해 J-36이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뚫고 침투할 수 있다면 미국은 B-21, B-52 및 기타 고가치 전략 자산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 공군의 타격 출격률과 효율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J-36은 시스템 제품군과 전투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안 Y-20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KJ-3000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연휴 기간 동안 등장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2003년부터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사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은 5개의 공중 레이더 시스템을 생산해 왔다. 중국은 이들 A사 레이더의 역할을 적기에 대한 추적 데이터를 아군기에게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 A사 레이더는 회전하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추적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으므로 유도 미사일에 대한 중간 경로 업데이트 역시 제공할 수 있다. 프로펠러로 추력을 얻는 KJ-500에 비해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KJ-3000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센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더 높이 날 수도 있다. 이러한 KJ-3000과 함께 작전을 펼친다면 J-36은 레이더파 침묵을 유지한 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빠른 속도와 스텔스 능력 덕분에 적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J-36 자체가 다른 무기들, 예를 들어 안전한 후방에 머물러 있는 H-6 전폭기에서 발사한 초장거리 미사일 같은 무기들에게 목표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J-36은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지휘 및 통제 허브가 될 예정이다. 복자식 J-36의 경우 두 번째 승무원은 유무인 복합전력 통제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J-36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6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다. 러시아가 만들어낸 5세대 전투기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 록히드 마틴에 의해 전투기 마케팅 도구로 채택되었다. 록히드 마틴은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와 기동성에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이 결합된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불렀으며 그런 기준에서라면 중국 청두 제20 전투기도 5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분류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 오도하는 면이 더 강하다. 전투기 설계는 3세대, 4세대, 5세대처럼 연속적이지만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속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전폭기라는 개념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 명목상 전투기인 보잉 F-15는 대부분 전폭기로 제작되었으며 전투기에서 파생된 수호이-34 역시 F-15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전폭기이다. 그런데 공중 및 지상 위협에 대비하도록 설계된 J-36은 거대하다는 수호이-34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한다. 이렇게 유례없는 크기와 비행 성능으로 인해 중국 J-36은 일찍이 규정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쩌면 공중 순양함이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호주의 전략 싱크탱크 ASPI 스트래티지스트가 2025년 1월 3일에 게재한 기사 China's big new combat aircraft, an airborne cruiser
Against Air and Surface Target. 중국이 만든 거대 신형 전투기 공중 및 지상 목표물 타격을 위한 공중 순양함이 등장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내용을 통해 소개되는 J-36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J-36의 커다란 내부 무장창은 상당한 숫자의 공대지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비행장이나 항공모함, 방공포대 같은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다. 2. J-36의 거대한 내부 무장창은 공중구북이나 공중조기 경보기 같은 중요한 지원 항공기들을 초장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 3. J-36은 그 자체로 다른 군용 항공기와 전투함에 필요한 목표물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J-36은 스텔스 전투기의 모든 속성에 빠른 속도 및 넓은 전투행동 반경이라는 요소들을 결합한 결과물이다. 5. J-36은 또한 자율화 기술 발전의 결과로 보다 높은 정밀도와 자율성을 지닌 무기들이나 배회형 탄약 그리고 전자전 무기를 대량으로 운반하여 투하함으로써 대량 정밀 공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J-36의 속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된다. 7. J-36은 시스템 제품군과 전투력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KJ-3000과 함께 작전을 펼친다면 J-36은 레이더파 침묵을 유지한 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9. 빠른 속도와 스텔스 능력 덕분에 적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J-36 자체가 다른 무기들, 예를 들어 안전한 후방에 머물러 있는 H-6 전폭기에서 발사한 초장거리 미사일 같은 무기들에게 목표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 J-36은 유인 및 무인 항공기의 지휘 및 통제 허브가 될 예정이다. 11. 유례없는 크기와 비행 성능으로 인해 J-36은 일찍이 규정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쩌면 공중 순양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J-36에 대한 정보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입니다. J-36을 6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호주의 전략 싱크탱크 ASPI 스트래지스트가 전하고 있는 J-36의 성능은 국경을 접하며 잠재적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한국과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